이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이분이 한국분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 이게 무슨 말이지? 정말 재밌습니다. 1화만 지나면은 그 다음 이 작품은 제가 진짜 이번에 추천하는 모든 작품들 중에서 제일 감명 깊게 봤던,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일단 연기 구멍이 단 한 명도 없고요. 뭐 비주얼적으로 나쁘지 않고 배우들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넷플릭스 추천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찍은 게 뭐 반년은 지날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저는 기다리시는 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계시더라고요. 제가 또 봤던 것들 몇 개를 모아왔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너무 현생에 치여가지고 넷플릭스를 볼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것들 후속작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그래서 오늘 추천하는 작품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또 나중에 추려본 작품들로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요, 파트너 트랙이라는 작품인데요. Being on the partner track is how you find out who you really are. It's cutthroat, and I'm so close. No idea how hard it is to be a person of color at this firm. When we're at the top, we push them inch by inch. I will not measure progress in inches.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아든 조라는 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선미님의 보름달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피처링을 하신 분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그분이 여기에 출연하셨다라고 해서 보게 된 거거든요. 2022년에 처음 나온 작품입니다. 에피소드는 총 10개로 구성이 돼 있고요. 한 회당 40-50분 내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잉그리드라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이 주인공이 뉴욕 로펌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이 주인공의 목표라고 하면은 이 로펌, 정말 큰 로펌에서 파트너가 되는 거를 목표로 하면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면서 이 주인공한테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룬, 보면은 이제 뉴욕시티가 배경이라서 그런 도시의 느낌이나 바쁘고 빠른 느낌, 아무래도 직업이 변호사고 이러다 보니까 성공한 여성의 느낌 이런 게 나거든요.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고 저는 사실 보통 딱 1화를 봤을 때 1화가 지루하면 끝까지 잘 못 보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1화에서도 전개가 그래도 좀 빠른 편이고 여러 가지 좀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고 어떤 작품을 끝까지 보게끔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저는 미술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거든요. 아무리 스토리가 재밌고 그래도 사실 연출적인 부분에서 특히 미술적으로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저는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느끼거나 너무 튄다, 짜친다 라고 느껴지면은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제 취향이 잘 맞았던 그런 작품이고요. 이제 이 안에서 변호사로서 맞는 케이스들, 사건들에 대한 스토리도 잘 풀어가는데 여기 이제 약간의 로맨스, 러브라인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상류층일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형 로펌에 다니는 유능한 변호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일 거고 이런 상류층의 문화들 같은 것들도 좀 나오고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든 조, 이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이분이 한국분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 동양인 여성 캐릭터가 주연하는 드라마라고 했을 때 제가 딱 떠오르는 거는 킬링 이브 정도밖에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 잉그리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나오는 주변 인물들의 캐릭터 자체도 다양하고 독특하고 개성있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 보는 재미도 있고요. 또 잉그리드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이 사람만의 에피소드가 아닌 이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연인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서 굉장히 좀 볼거리가 많은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런닝타임이 전 지루하지 않았고요. 사실 동양인 여성 변호사가 뉴욕의 거대한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가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볼 만한 거리들도 중간중간 나와가지고 전 재밌게 봤습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시리즈고요. 미국 드라마고 18세이긴 하네요. 그래도 정말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할 작품은요. 이거는 근데 엄청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보는 거예요. 매니페스트라는 작품입니다. You've all been missing, presumed dead for 5.5 years. Aren't you seeing things, hearing things in your head? Save the passengers. You have some kind of expiration date? June 2nd, 2024. 요거는 15세긴 한데요. 장르 자체는 SF, 뭐 약간은 판타지, 미스테리 이런 쪽에 가까운 장르기는 하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별로 안 좋아한다 라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일상적인 소재들을 기반으로 풀어내는 이야기라서 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미국 드라마고 지금 시즌이 총 4개가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시즌 4의 파트 1이 나왔거든요. 이제 줄거리 자체는 미케일라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자기 오빠랑 그리고 오빠의 아들이랑 같이 뉴욕으로
들어가는 828편 비행기를 탑승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잠깐의 비행이었는데 그 안에서 약간의 기상이변을 만나서 급하게 착륙을 하게 돼요. 딱 착륙을 하고 보니까 이게 뭔 일? 비행기를 탔다가 몇 시간 타고 내렸는데 너 5년 동안 어디 가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나는 그대로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나보다 5년씩 나이를 먹어 있고 5년간 엄청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잘하고 친구들도 완전히 달라져 있고 직장에서 나의 위치도 달라져 있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뭔가의 계시를 받게 돼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리고 이 목소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서 어떤 행동을 하면은 사건이 해결되는, 사람들을 좀 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시리즈물이고요. 근데 초반에 저는 사실 조금 전개 자체가 약간 루즈하다라고 느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신선하다고 느껴졌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비행기를 탔다가 내렸는데 시간이 5년이 흘러가 있고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뭔가 생각하면서 보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괜찮게 봤던 작품이라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할 작품은요, 하프베드 선 앤 데빌이라는 작품인데요. There have always been witches in the world. Blood witches and fair-born witches. My name is Nathan Byrne. The bastard son of the devil himself. My father is Marcus Edge. He'll wipe out our kind until there's nothing left. His own blood will kill the wolf. I'm supposed to kill my father. Excuse me, what? 얘도 18세고 22년에 나온 영국 드라마고 이 안에 로맨스도 있고 뭐 다 그렇듯이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인 커다란 장르의 틀은 판타지다. 청소년들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리즈, 청소년 드라마물로 분류가 되기는 하는데 네이선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아기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쭉 따라가면서 보여주는 내용인데 판타지라 그랬잖아요. 네이선의 아버지가 이 세계관에서 굉장히 악명 높은 약간 빌런 그런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정확한 정체는 앞에서는 밝혀지진 않고 악명 높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기도 아버지의 능력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아버지의 피를 이을 것이다. 또 이 네이선이라는 인물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어떤 예언?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할 것이다. 막 이런 게 있는데 세계관 자체가 여러 가지 마법을 쓸 수 있는 종족들이 있는데 이들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평화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에서 얘를 항상 주시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딱 되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에서 출발하는 막 이런 에피소드들을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 총 8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도 이제 한 화당 45분에서 50분 내외로 이루어진,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렇게 짧지도 않은 그런 드라마고요. 저는 계속 금방금방 봤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전개가 조금 빠른 편이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물들도 특성이 굉장히 뚜렷해서 한 명 한 명 정이 안 가는 인물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초반에는 살짝 이게 무슨 말이지? 언제 전개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딱 1화만 지나면은 그 뒤로는 전개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작품입니다. 판타지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판타지물이 사실 뭐 CG나 그래픽이 조금이라도 어색하면 사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웃기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픽도 괜찮았고 미술도 괜찮았다. 그 다음에 추천드릴 작품은 하트브레이크 하이라는 작품인데요. There's a fully gacked sex map in the old stairwell! The incest map. What, in the kids' helpline? It was all about who hooked up with who in our year and what they did. Friendship was perfect, and it just fucking blew up into nothing. Dude, everyone's pissed. You broke people up, outed people. That's not a reason to dump me. 요것도 마찬가지로 18세의 관람가고 이거는 호주 드라마예요. 마찬가지로 청소년 시리즈로 분류가 되고요. 이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좀 자극적이거든요. 아머리라는 주인공이 있고요. 이 아머리는 퍼라는 친구랑 엄청난 베스트 프렌드인 거예요. 완전. 둘이서 엄청 친하고 어렸을 때부터 붙어 다니고 항상 함께 했고 그래서 이 둘이서 학교 아무도 안 가는 비상계단 같은 곳에다가 지도를 그려요. 누가 누구랑 잤고 누가 누구한테 뭐 어떤 식으로 했고 막 이런 지도를 다 상세하게 그리는 거죠. 자기들끼리. 뭐 소문으로 듣기도 하고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루머 같은 것들도 모아서 그 학교와 관계된 모든 학생들,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계도를 그리고요. 그러다가 이게 발각이 됩니다. 이제 들키면서 누가 이 지도를 그렸나 여기서 출발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딱 하이틴물, 학교 학생물 이런 느낌이 강하고 또 들켜요. 얘가 아머리가 지도 그린 장본인으로 딱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티네이저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머리의 고군분투, 여기에 중간에 하퍼랑 그렇게 친했는데 갑자기 둘이 사이가 확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하퍼가 왜 갑자기 아머리를 손절했나 막 이거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면서 이 주변의 인물들의 관계와 이 사람들 각자에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같은 것들을 쭉 보여주는데 굉장히 유쾌하게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안에서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되는 사회 문제들이 들어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명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추천했던 작품 중에서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13 Reasons Why, 루머의 루머 요거의 살짝 혼합 버전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또 유쾌하게 잘 풀어내고 그 인물들의 심리나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 누가 주요한 키 역할을 했을까 이런 걸 추측하는 재미도 있고, 마냥 가볍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캐주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몰입도도 좋아서 저는 좀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총 8화고 얘 45분 50분 내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작품은 제가 진짜 이번에 추천하는 모든 작품들 중에서 제일 감명 깊게 봤던,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그런 작품인데요. 바로 Inside Man이라는 작품입니다. Have a good day. Hello. All it takes is a good reason and a bad day. Everyone is a murderer. You just have to meet the right person. 이것도 올해 나온 드라마인데, 드라마라고 하기에는 좀 짧아요, 시리즈 자체가. 그래서 미니 시리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15세예요. 영국 작품이고 미스테리, 범죄, 스릴러 이런 장르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총 4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화당 1시간 정도의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짧은 길은 아닌데 이 몰입도가 좋아서 전혀 짧게 느껴지지 않고요. 딱 4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저는 딱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4시간 반, 4시간 정도의 길이니까. 근데 전 진짜 재밌게 봤어요. 베스라는 기자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교구의 신부님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어떤 수감자, 이렇게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3명이 각각 다른 환경에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묘하게 3명 사이에 연결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사건에 같이 막 휘말리게 되는 막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진짜 제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최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는 순간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줄거리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교구 신부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신도를 돕기 위해서 한 어떤 행동이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교구 신부가 큰 오해를 받게 되고,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이 사건을 쭉 보여주면서 이제 인간의 추악함이나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 진정한 선과 악의 경계는 무엇인가 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작품을 보면서도 어쨌든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 사람이 악이고 이 사람이 선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또 내가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걸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그래서 뭔가 내 안에 있는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된 그런 작품이고요. 연출이 일단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의 심리를 조여오는 그런 연출, 특유의 연출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술적으로도 이제 그런 심리적인 긴장감이나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압박감을 관객이 잘 느끼도록, 보는 사람이 잘 느끼도록 심도 있게 연출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걸 넷플릭스에 치면 2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폴 맥기건 감독의 작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천할 작품은, 이거는 한국 드라마인데요. 이것도 동영을 한 지 좀 되긴 했는데 저는 뒤늦게 넷플릭스에서 봤거든요. 바로 작은 아씨들입니다. 너 수학여행 가고 싶은 거 아니었어? 어차피 못 갈 거잖아. 우리가 찾는 건 700억. 뭐 아는 거 있으면 지금 말해. 네, 맞죠? 우리 세 자매 구김살 없이 살아볼 거니까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김고은, 남지현, 엄지원.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주변에서 하도 재밌다고 추천을 많이 해가지고 봐야지 하다가 막 다른 거 보느라고 못 보고 이랬었는데, 일단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고 이게 바로 K-드라마의 위험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런 작품이고요. 15세고 미스테리 장르로 분류가 되네요. 총 12개의 화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러닝타임이 진짜 길더라고요. 한 화당 1시간 10분, 뭐 길면 1시간 20분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좀 길어가지고 보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거든요. 근데 다 보고 나서는 마음에 든다, 결말까지 완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일단 연기 구멍이 단 한 명도 없고요. 나오는 인물 모든 인물들이 너무 연기 잘하고 캐릭터도 너무 뚜렷하고, 근데 전혀 그게 하나도 튀지가 않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인주, 오인경, 오인혜 이렇게 세 자매가 있고요. 이 세 자매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그린 건데 인주가 첫째예요. 이 첫째가 어떤 회사에서 격리로 일을 했는데 약간 왕따였거든요.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근데 그 회사에서 유일하게 인주랑 친하게 지냈던 화영이라는 언니가 있어요. 이 언니랑 되게 가깝게 지내고 이 언니도 격리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 알려주고 되게 도움을 많이 줬던 그런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한테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되고요.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인주가 고군분투하는데 그 뒤에 거대한 작은 뭐 횡령, 장부 막 이런 문제들이 섞여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너무 큰 사건에 휘말린 거죠, 인주가. 근데 인주뿐만 아니라 다른 두 자매도 이 사건에 같이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전 재밌게 잘 봤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전개 자체도 너무 느리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어느 정도는 좀 속도감 있게 쭉쭉쭉 빠져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일단 미술을 너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이렇게 돈이나 좀 상류층이 등장하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거기에 걸맞는 미술을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연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구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엄지원 배우님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그것도 재밌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칭찬할 게 많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이런 드라마들이 이제 처음에는 정말 웅장하게 시작했다가 용두사미가 돼버리는 결말은 결국에는 엥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엥 저게 뭐야 이런 좀 아쉬운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결말은 마음에 들었고요. 굉장히 얘기할 거리가 많은 생각할 거리도 많은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이나 자본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누군가와 얘기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이 전 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장르나 뭐 이런 소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추천! 제가 이번에 많이 못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이 못 보기도 했는데 추릴 작품이 사실 진짜 별로 없었어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웬만한 재밌는 거 다 옛날에 봤던 거고 요즘에 나오는 것들 중에 저의 구미를 이렇게 싹 당기게 하는 그런 제품은 사실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제품인데요. 이건 근데 최근에 워낙에 핫하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좀 유명한 작품이죠. 웬즈데이입니다. I act as if I don't care if people dislike me. Deep down, I actually enjoy it. Secret societies, hidden libraries, a homicidal monster. What other surprises are in store? 사실 이제 저는 또 너무 유명한 건 추천을 좀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굳이 추천하지 않아도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 작품을 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나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안에서 판타지나 마법 이런 내용들을 다룬 작품들 중에서는 좀 굉장히 저는 좀 신선하다고 느껴져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그래도 좀 인기가 있는 드라마고요. 이게 팀 버튼 감독이 디렉팅을 했다 그랬나? 드라마를 쭉 보시면은 그 팀 버튼 감독 특유의 감성들이 있어요. 약간 고어하고 다크하고 살짝 기괴하고 막 그런 느낌들이 엄청 많이 묻어 있고요. 그래서 팀 버튼 감독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재밌게 인상 깊게 보실 것 같고 15세 장르는 미스테리, 범죄, 판타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청소년물로 분류가 됩니다. 총 8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화당 40분 후반대에서 50분대까지도 빠지는 그런 길이. 여기는 어떤 여자애가 주인공인데 이 여자의 이름이 웬즈데이예요. 엄청 독특하거든요. 항상 검은색 옷만 입고 어둡고 침침하고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기질도 있고 기괴하고 역겨운 것들 좋아하고 그런 애가 있는데 이제 여기 세계관 자체가 별종이라고 불리는 애들, 마법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랑 이런 게 없는 그냥 평범한 인간들, 평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별종들이 가는 네버모어라는 학교가 있고요. 웬즈데이가 원래는 평범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다가 거기서 사고를 칩니다. 거기에 남자애들이 자기 동생을 괴롭혀서 걔네들을 엄청 잔인하게 응징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 학교에서 네버모어라는 여기로 전학을 오게 되면서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건데요. 이 학교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족들이 다니고 있는 거죠. 웬즈데이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어디에 이제 딱 접촉을 하면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그런 환영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능력을 활용해서 이제 사건들을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해리포터는 이제 그리핀도르의 입장에서 쓰여진 이야기잖아요. 웬즈데이가 해리포터라면 이제 슬리드린의 입장에서 쓰여진 해리포터를 보는 느낌?
같은 것도 살짝 저는 받았고요. 결이 완전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미술이나 연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특색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서로 상반되는 연출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상징성 있는 물건들을 여러 개를 배치를 하고 소품의 활용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미술적으로도 볼거리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는 시즌2를 예고하듯이 끝나긴 했는데 아마 시즌2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워낙에 넷플릭스에서 요즘 인기가 많으니까. 근데 이 웬즈데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개성 같은 것도 정말 강해서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로 그려지고 그리고 보다 보면 약간 웃긴 지점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뭐 비주얼적으로 나쁘지 않고 배우들도 그렇고 저도 꽤 인상 깊게 봤던 작품 중에 하나라서 이것도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네, 오늘 추천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적기는 한데 그래도 좀 알짜배기들만 줄여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중에 여러분 취향은 하나쯤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넷플릭스 추천을 많이 기다려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작품을 좀 더 모아서 올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뭔가 해가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이렇게 일단은 오늘은 간단하게 추천을 해봤고요. 여러분이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추천했던 작품 중에서 좀 봤던 게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나눠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